갑질장관 강선우, 표절장관 이진숙, 커피장관 근어울, 도로투기장관 조현, 소개기장관 정동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까지 포함을 해서 무자격 6적으로 사퇴를 요구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주로 물어보시는 것이 각각의 두 분에게 쏟아지고 있는 의혹, 이 실체가 뭐냐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고요. 상당히 고심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루를 꼬박 고민하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당사자하고 상의한 끝에 나온 방법이 지명 철회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릴레이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죠. 후보들마다 각종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히 앞서 보신 것처럼 6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무자격 6적이라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을 철회한 겁니다. 자, 철회를 요구한 건 6명인데 이 가운데 1명만 철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회 형식 자진 사퇴 요구가 아니었고 이 대통령이 직접 지명 철회를 한 것이거든요. 보통 자진 사퇴를 해서 부담을 덜어준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지명 철회를 선택한 데도 이유가 있겠죠? 아마 우상호 정무수석도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이진숙 후보자와의 어느 정도의 좀 협의가 있었다라고 밝히더라고요. 네. 이 말인즉슨 이제 본인이 원하는 방식이 자진 사퇴가 아닌 이제 지명 철회, 인사권자의 선택에 맡기는 방식을 좀 더 고려했다라는 취지로 읽히는. 이 뭐 차이가 있나요? 이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논문 표절과 본인이 지금도 이제 학계에 있고 만약에 그 교육부 장관이 됐더라도 나중에는 이제 교육계로 대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학자다 보니까 네. 논문 표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진 철회 형식을 채택하면 내가 이걸 인정하고 자인해서 물러나는 것으로 혹시 해석될 부분은 좀 저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네. 그래서 본인도 아마 이제 대통령실과의 어떤 협의 과정에서 이제 임명권자의 처분에 맡기는 방식을 이제 의견을 개진했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의혹들에 대해서 끝까지 인정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본인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네. 뭐 1저자, 2저자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게 관행이고 지침을 따랐다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도 해석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아왔던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러한 이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 의견이 가장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진짜 많이 들으셨거든요. 이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신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임명하니까 어저께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임명 안 할 거면 왜 나눠서 발표를 하겠습니까? 내심 기대했지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여론은 듣는 척, 고뇌하는 척, 소통하는 척 신용만 내고 결국 갑질 척근을 안고 가는 답정너식 결정으로 보입니다. 갑질 불패, 아부 불패, 척근 불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만큼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에는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굉장히 명확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결국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사실 상당히 많은 여론의 이 질책이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까 지명권자의 임명 철회가 없다면 이 장관 후보자 본인의 자진 사퇴 가능성은 이제 없어진 건가요? 그렇죠.
일단 자진 사퇴 가능성은 이미 시기가 늦었습니다. 만약에 아하. 자진 사퇴를 하려고 한다면 본인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끔 빨리 했어야 됐고, 또 두 번째는 임명권자에게 어떤 부담을 지어지지 않는 어떤 타이밍을 잡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지금은 두 후보에 대해서 한 명은 이 지명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호 전무수석이 임명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네. 기자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인의 판단은 이미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네. 이미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결정을 했다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임명 강행은 수순일 것 같은데, 단 여기서 한 가지, 아직 임명이 되기 직전까지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도저히 불가항력인 어떤 상황이 될 네.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건 직접적으로 영향 안 주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가부 장관이었던 정영애 전 장관이 당시에 의원으로서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하라면 하는 거지 하고 갑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가부 예산을 그냥 삭감해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큰 영향은 아닙니다만, 이건 무슨 의미냐면 아직도 이렇게 폭로하는 사람들이 있고 폭로하는 어떤 또 다른 방송의 증거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막지 못하지 않을까. 그 상황까지 아마도 또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 공개된 의혹들이 적잖은 부담이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감내하고 지금 밀어붙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아직 완전히 마침표가 찍혔는지와 관련해서 뭐 쉼표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는 하고, 다만 이제 추가 의혹이 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사자가 해명을 소상히 해야 되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진숙 후보자가 견주어서 판단을 한다면, 이진숙 후보자는 결정적인 낙마 사유가 뭐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도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만, 이게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전문성이 과연 갖추고 있는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데 비추어서 뭐 입법 활동이나 지금까지의 어떤 의정 활동 등을 종합했을 때 강선우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전문성과 두각을 보내줬다는 점이 이제 고려의 한 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언론에서는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의원 불패, 그리고 또 동료인 점들이 감안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끌시끌했던 청문회 슈퍼위크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의 여론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이 청문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64%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23%로 동일하게 나타났고요. 그렇다면 오늘 발표된 또 다른 여론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이후에 계속 상승했던 긍정평가가 2.4%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62.2%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2.3%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장관 후보자들, 특히 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숙 후보자의 의혹들이 이 여론조사에 혹시 반영이 된 건 아닐까,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를 지금 강행하려고 한 배경 중에 하나는, 강선우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던 그런 시기 이후에 여론조사가 불리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었거든요. 보면 지난주에 나온 여론조사들이 상승세였고, 또 정체돼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락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임명을 하더라도 이게 큰 타격은 받지 않을 거야라는 판단이 들어갔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오늘 리얼미터입니다. 보시다시피 리얼미터의 날짜를 보면 14일부터 18일이거든요. 네. 14일부터 18일까지를 들여다보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아주 짙은 의혹들이 방송에서 연이어 터지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같은 범여권의 어떤 정당들이 하나같이 모두 다 뭐 참여연대, 경실련, 진보당, 정의당 할 것 없이 강선우 후보자가 안 된다라고 성명을 발표하던 시기가 바로 14일부터 18일이거든요. 그럼 이 시기에 여론조사가 오늘 반영이 돼서 오늘 이제 오늘 나왔는데 이 추세선이 한번 꺾였다라는 건 굉장히 저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안 꺾였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나중에 두고두고 이재명 정부의 집권 초반에 참 상처로 자리 잡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조기 진화 쪽으로 선택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